우리는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능이 수리 논리 지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굉장히 일부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가 수리 논리 지능이 별로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결국은 메타인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수학 어떻게 해야 아이가 잘하게 될까요? 2025년을 밝았을 때 사람들이 스레드, 저 이제 유튜브 뭐 스레드, 인스타 있는데 특히 이제 스레드는 글을 쓰니까 여러분들 2024년 12월 31일에 무슨 생각하셨어요? 뭐 내년에 뭐 하고 뭐 등산 갈 준비도 하시고 뭐 예를 들면은 내년에는 뭐 술을 덜 마셔야겠다, 운동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스레드에는 아무래도 제 직업 특성이나 뭐 제가 하는 일의 특성상 수학을 좋아하거나 잘하는 사람들이 좀 비율이 높잖아요. 제 스레드에는 하루 종일 뭐가 보이냐면 2025는 45의 제곱이다. 45의 제곱이기 때문에 9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5의 제곱 더하기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45의 제곱이면서 제곱에 된 수들의 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요 수는 2025는 40의 제곱 더하기 20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세 수의 뭐 제곱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에 1의 세제곱부터 몇의 세조까지를 더하면은 2045다. 이런 댓글이 그냥 이런 글들로 쓰레기가 거의 도배가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근데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집, 뭐 연산 문제집을 5바퀴를 돌린다고 해서 이런 사람을 이길 수 있겠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책상 앞에서 공부하는 걸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책상에서 공부를 해봐야 하루에 몇 시간 하겠냐 이거죠. 그래봐야 남들하고 똑같은 수업 듣고 와서 남들하고 똑같은 학원 다녀오면은 남는 시간이 뭐 하루에 뭐 1시간? 뭐 숙제까지 하면 1시간, 2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한두 시간에 네가 만들 수 있는 변화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걸어다니면서 수학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걸어다니면서 과학 공부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걸어다니면서 영어로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걸어다니면서 사회 문화에 관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길 수는 없다는 거죠. 저는 수학 네이티브 스피커라는 말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정말 내가 배운 수학들을 이 생활 속에서 써먹는 것이 체득된 아이들,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을 딱 봤을 때 이거를 어떻게든 내가 알고 있는 그게 깊든 얕든 수학적 지식을 환산해 보려고 노력하는 아이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꺼내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고 이런 친구들 저는 수학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칭하고 있는데 서울대나 카이스트 가면 깔렸어요. 근데 우리 주위에 잘 안 보인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딨어 하시면 안 돼요. 카이스트, 포항공대 뭐 이런 서울대 가잖아. 그럼 깔려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그런 아이들을 이기고 싶고 그 학교에 가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앉아서 문제집 풀어오는 건 부족하다. 내가 이 수학을 내가 생활 속에서 얼마큼 써먹고 있느냐. 자동차 번호판을 보고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느냐. 전 이게 결정을 짓는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 사람을 수학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저는 부르는 거죠. 근데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천재들이나 영재들은 그렇게 합니다. 천재들이나 영재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영재들과 영재가 아닌 애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영재들은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해요. 그래서 영재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 혼자 하고 있는 게 영재인 거고. 근데 제가 지금 학원에서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제 수업을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영재인 아이들보다 영재 아이들이 더 많겠죠. 근데 그 아이들이 저를 보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정말로 얼마 전에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쉬는 시간에 저한테 어디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이제 번호판만 보면은 선생님 생각이 나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관점을 심어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영재들은 그 과정에 더 많은 것을 얻어내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가 꼭 영재가 될 필요는 없죠. 영재처럼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거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관점을 심어주면 된다. 자, 영재와 영재 아이들은 다르죠? 영재와 영재 아이들의 차이는 뭐냐면 영재는 할 수 있고 영재는 아닌 애들은 못한다가 아니고 영재인 애들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그걸 이미 하고 있더라. 그런 질문을 알아서 스스로 하고 있고 그런 관점을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갖고 있더라. 근데 영재 아닌 아이들도 똑같은 관점을 알려주고 그것들에 대해서 강조하면 충분히 하더라.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철학이자 확신인 거죠.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니 느끼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하면요, 네이티브 스피커는 그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학원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네이티브 스피커는 어렸을 때 타고난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하고, 다만 플루언트 레벨은 누구든지 될 수 있죠. 플루언트 하는 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티브 스피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잖아요. 타고날 때부터
아니면 뭐 정말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썼다 이런 사람 우리가 영어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부르는 것처럼 솔직히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네이티브 스피커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이 결국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하는 것처럼 공부를 해야 우리도 플루언트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영어 공부할 때, 와, 우리는 어차피 시험 보느라고 하는 거니까 수학책, 그냥 영어 문법, 영어 단어 외우고 문법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어를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네이티브 스피커들과 얘기하고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거 이상의 방법은 없잖아요. 저는 아이들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당히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해요. 저희랑 6개월 정도 공부한 아이들이 특히 수학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수학 네이티브 스피커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냐면 문제를 보면 아 이거 어떻게 풀었더라? 이게 저는 한국에서 영어 공부하는 사람 옛날에 우리 시대에 한국에서 영어 공부한 사람처럼 공부하는 걸 생각해요. 아, 이거, 그때 본 문장인데, 이렇게 생각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그게 기억 안 나면 돌려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다른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자연스럽게, 나 그 단어 생각이 안 나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닌 사람들은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그걸 되게 부끄러워하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하죠. 내가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어떻게 풀면 좋을까? 자, 내가 여태까지 아는 게 뭐야? 자, 어떻게 한번 해결해볼까? 이런 감정을 갖는 게 저는 수학 네이티브 스피커의 그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상당 부분 아이들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옛날에 풀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은 우리 학원에 정말 한 명도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말해봐야 대답도 안 해주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수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잘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성적이 일정 부분 올 수 있지만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학원에서 수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은 적어도 이거 어떻게 풀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라는 말을 할지언정 이거 옛날에 풀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라고 말하는 애들이 이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게 제일 먼저 첫 번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문제를 줬을 때 어쨌든 10분, 20분을 붙들고 늘어진다. 이게 저는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생각하는 거죠. 수학에서. 네이티브 스피커가 안 되더라도 충분히 플루언트 해줄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효과가 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수학적 사고방식을 가진 아이는 무엇이 다를까요? 제가 이제 웃긴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많이 말씀드린 예인데 사탕 5개씩 5명에게 나눠줬어. 자, 이걸 식으로 바꿔봐라고 하면 아이들이 진짜 1초도 안 걸려서 5 나누기 5라고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제 아마 우리와 저희 세대와 지식을 받아들이는 그 형태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뭔가 그냥 여기 있는 단어들을 착착착 갖고 와가지고 그냥 딱 조합하는 아마 AI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5 나눠줬어? 나누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5개씩 5개를 나눠줘 본 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저는 수학에서 아이들이 똑같이 한국말이지만 문제집에 나와 있는 한국말하고 일상에서 쓰는 한국말을 다르게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마치 저는 어떻게 예를 드냐면 제가 얼마 전 학부모 설명에서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누가 나와서 기도를 해요. 한국인이 유달점 그게 심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하면 평소에 안녕하세요. 그래 잘했었어. 그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말하던 분이 갑자기 말투가 싹 바뀌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하옵시고 막 이런 말들을 갑자기 막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니 왜 저렇게 갑자기 말투가 바뀌는 거지? 라고 하고 저는 그걸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웃긴 게 뭐냐면은 교회 새로 오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걔는 그런 걸 해본 적도 없는데 교회에서 또 자기가 기도를 하나 시키면은 그걸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웃기지 않나요? 그냥 자기가 말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전 너무 즐겁고요. 너무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근데 이게 아이들이 수학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수학 문제집 풀 때 한국말의 모드가 갑자기 바뀌어요. 뭐 사탕 5개가 있어. 이걸 모르겠어요. 말투로 표현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아이들한테 이 한국말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매치시켜 줬을 때 이거를 수월하게 해내는 게 얼마나 쉬운지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시속 Akm의 속도로 5분간 이동했을 때 그럼 아이들이 뭐서 막 30 나누기 5도 했다가 30 곱하기 5도 했다. 근데 제가 애들한테 봐봐. 야 1시간에 30km 간다. 5시간 갔어. 몇 킬로 가게? 이거 틀리는 한 명도 없어요. 150km. 근데 이거를 문제집에다가 시속 30km로 5시간 이동한 철수 이렇게 하면 애들이 갑자기 이거를 막 무슨 거속시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기서 자연스럽게 여기던 거를 여기서 그대로 갖고 와서 이거를 그냥 내가 여기서 생각하던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 주는 게 네이티브 스피커라는 거죠.
웃기지 않나요? 이거를 얼마나 제가 강조하냐면 애들한테 아이들이 그거 아세요? 중학교 문제에 정가, 원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정가, 원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뭐 몇 퍼센트가 되고 몇 퍼센트가 되고 뭐 몇 퍼센트의 이윤을 붙여서 몇 퍼센트 할인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제가 애들한테 너가 2만 원짜리 물건 살 거야. 야, 15% 할인해줬어. 얼마야? 3,000원 깎여가지고 17,000원 다 대답한다니까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하면 돼요. 똑같이. 근데 왜 이걸 못하느냐? 여기서 안 해봤기 때문에 갑자기 수학 모드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드가 수학 모드가 아니라 일상 모드랑 겹쳐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애들이 수학을 제일 잘해요. 수학 잘하는 아이들은 사고방식이 어떻게 다를까요?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우리는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능이 수리 논리 지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굉장히 일부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가 수리 논리 지능이 별로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결국은 메타인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제가 저기 100개의 구슬이 있는데 그중 25%가 금구슬이래. 자, 그럼 금구슬 몇 개니? 그럼 애들이 다 알아요. 25개라고 알아요. 자, 너 3만 원인데 물건이 3만 원이야. 30% 세일해주면 얼마니? 할인해주면 얼마야? 그러면은 3만 원인데 30%면 9천 원 할인해줘서 2만 1천 원이랑 애들 다 계산한단 말이에요. 이거 계산 못하는 아이들은 저는 중고등 학생 중에 못 봤어요. 어른 중에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이거를 문제에서 원가가 10,000원짜리 물건을 15% 이윤을 붙여 팔았다. 그럼 애들이 갑자기 못 풀기 시작해요. 그리고 소금물이 200g짜리 소금물인데 거기서 15%가 15%래요. 소금의 농도가, 소금물의 농도가. 그럼 여기서 소금이 몇 g이냐 구하라고 하면 못해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막 그래서 막 헷갈려 하고 막 그러거든요. 막 이 할인율 그러면은 원가 곱하기 100분의 뭐 100 더하기 막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가 생활에서 쓰던 그거 있잖아요. 그걸 연관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멀쩡하게 사회생활 하면서 애들이 그 가게에서 물건 사면서 야 100원짜리 물건을 5개 사면 얼마야? 그러면은 500원 딱 하거든요. 근데 100원짜리 물건을 5개 샀을 때라고 하는데 이걸 갑자기 100 곱하기 5가 아니라 100 더하기 5라고 하는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내 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지식을 내 수학 문제로 가져와서 끌고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뭐고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구분을 잘 못해요. 근데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막 기가 막히게 공식 외우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뭐 거속시, 소금물의 농도 이런 거 외운 적이 없어요. 잠깐만 30%에 내가 10,000원짜리 물건 30% 깎아주면 7,000원이지. 내가 어떻게 한 거지? 그치, 10,000원에서 30% 깎아주면 0.7 곱했네. 아, 그럼 여기서도 만약에 이렇게 A1을 B% 할인해줬다고 그러면은 A1에 100분의 B를 곱해서 원래 것을 빼면 되겠네 라고 연결 지을 수 있는 아이들이 수학을 잘한다는 거죠. 저는 이걸 이제 수학 네이티브 스피커로 부르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아이와 이걸 할 수 없는 아이는 중고등학교 때 수학 정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생활 속에 쓰던 거를 제가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중학교 때 수학을 잘 넘어갔어요. 이렇게 잘 넘어간 아이들은 중학교 때 배운 수학을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루겠죠? 그럼 또 고등학교 가서 이걸 자연스럽게 다루면서 수학을 하는 건데 이걸 모르는 아이들은 한 단위 나올 때마다 공포에 질리는 거죠. 이거 또 새로 나왔다. 이거 또 외워야 돼. 이런 과정, 내 삶과 나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과정, 내가 이걸 모르면 내가 이걸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지라고 생각해보는 과정, 이거를 연결시켜주는 거는 완전히 상위권과 그 밑에를 갈라주는 그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학에 흥미없는 아이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수학에 흥미가 없는 아이가 정말 있을까요? 정말 생각해보세요. 수학에 흥미가 없는 아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재미없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보시면요. 생각해보세요. 아이들한테 너 그 네모네모 로직 같은 퍼즐 주잖아요. 아니 스도쿠는 조금 이게 갈리는데 아이들한테 숫자 퍼즐 같은 거 한번 줘보세요. 싫어하는 애 아무도 없어요. 레고 다 좋아하죠? 레고도 결국은 수학입니다. 기하하고 수학이에요.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거를 망가뜨리기 시작하냐면 자, 3일은 3, 3, 2, 6, 3, 3, 9 이때부터 저는 우리가 수학을 망쳐놓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엄마 아빠가 문과고 뭐 예체능이고 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데려오시면 어렸을 때 제가 얘가 수학을 재미없어서 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릴 자신이 있어요. 진짜로 이 수학 과목을 싫어하게 만든 거죠. 이 수학이라는 이 본질 자체를 싫어하는 아이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거의 없고요. 오히려 재밌어하고 오히려 즐길 수 있다. 우리가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이 수학 과목과 수학을 분리시켜서 애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학에 흥미가 없다.
걔는 수학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이의 이 생활 속에서 내가 돈 계산하던, 돈 계산하는 거 재밌잖아요. 돈 계산하는 거랑 이 내가 수학 문제 풀던 걸 연결시켜주는 연습. 이게 갑자기 뭐 누가 몇천 원을 하고 뭐 문제 풀면서 몇천 원을 가져왔고 누가 몇천 원을 잃었고 이러면 재미없던 게 생활 속에서는 재밌는 요거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해서 이 생활과 수학을 연결시켜주고 재밌고 흥미있게 내가 실제로 써먹을 수 있다고 만들어준 이 과정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문해력이 부족해서 수학 문제를 못 푼다는 말에는 동의하시나요? 완전 체감되죠. 완전 체감돼요. 완전 체감돼서 어느 정도로 체감이 되냐면 진짜로 아니 정말로 이걸 이해 못한다고 한 싶은 친구들이 제가 봤을 땐 거의 70%가 넘어요.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세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애들이 80% 70% 정도는 그냥 이 수학 문제를 풀 때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걸 이해하는 것 자체가 상위권이에요. 물론 저희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은 정말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밑줄 쳐서 1번, 2번만 딱 이게 1번 문장, 2번 문장만 할 수 있으면 저는 정말로 그냥 상위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요즘 아이들을 무시해가지고 아 요즘 애들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면이 달라진 거냐면 제가 여기서 필요한 문해력은 여기서 말하는 문해력, 수학에서 필요한 문해력은 그냥 일반 어떤 뭐 이런 소설책을 읽거나 했을 때 문해력이랑 다르단 말이에요. 뭐냐면 아이들이 제 생각에는 아마 저는 이제 짐작하기를 이게 미디어가 발달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문장이나 이 글이나 어떤 상황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거 익숙하고 이거를 쪼개가지고 분석해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좀 적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부터 20까지의 수 중에 모든 짝수의 곱을 소인수 분해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1부터 20까지의 수 중에 모든 짝수의 곱을 소인수 분해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근데 애들이 이거를 못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애들이 왜 못하는지 아세요? 그냥 딱 보고 이게 뭐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문제를 읽어줘요. 자, 문제를 끊어서 한 단어씩 읽어봐. 시작하면은 1부터 20수 중에 뭐라 그랬어? 1부터 20까지의 수요. 그러면은 자 1부터 20까지. 자, 그 다음에 모든 짝수. 요 중에 모든 짝수. 그럼 얘가 찾아요. 모든 짝수. 자, 그 중에 걔네들의 곱. 그래요. 그러면 곱해요. 걔네들을 그 곱한 수를 소인수분해. 그럼 이거 소인수분해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1부터 20까지의 모든 짝수의 곱을 소인수분해하라고 그러면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뭐죠? 모든 1부터 20까지의 수래. 자, 그 중에서 모든 짝수는 뭐가 있어? 1, 2, 4, 6, 8, 10에서 20까지 있어요. 자, 그럼 걔네들을 어떻게 한다고? 다 곱하래요. 곱하면 돼. 어떻게 하라고?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요. 이게 수학에서 필요한 문해력이거든요. 이런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딱 보고 느낌을 파악하거나 어떤 그냥 그런 분위기를 파악하는 거에 굉장히 능하고 이거를 딱 봐서 문장을 쪼개서 그대로 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리모컨 매뉴얼 주고 자 그대로 해봐. 그럼 아이들 못하는 애들 많을 거예요. 왜? 리모컨에 있는 그 매뉴얼을 보고 한 문장씩 읽으면서 그대로 따라 해야 되거든요. 요즘 아이들 이거 못하는 애들 많을 겁니다. 아이 수학 성적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국어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국어 성적을 위한 국어 공부와 수학 성적을 위한 그 국어 공부는 다를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공통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기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이해해서 내가 확인했는지를 자기가 스스로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냥 딱 보고 모르겠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벌써 글 읽기 훈련이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딱 보고 한 문장 한 문장씩 이 단어를 정말 이렇게 되새기는 거. 특히 수학은요 문장이 5문장 있는데 그 문장 중에 하나라도 놓쳐버리면 문제가 안 풀리는 게 사실 수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들의 의미를 빠짐없이 논리적으로 잘 해석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저는 그래서 수학 시간에 수학 학원인데 뭘 시키냐면 처음에 10분 동안 글쓰기를 시켜요. 글쓰기를 시키고요. 주제와 관련된 글쓰기를 시키고요. 아이들 막 물어보거든요. 이거 선생님 이렇게 써도 돼요? 저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돼요? 저렇게 써도 돼요? 물어보거든요.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으니까 자기의 의견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정해서 써라. 그 다음에 뭐 시키냐면 스도쿠나 이런 거 엄청 시켜요. 그냥 여긴 것 같은데 찍는 게 아니라 꼭 여기에 3이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를 찾아. 그 다음에 뭐 네모네모 로직 같은 퍼즐이 있어요. 이것도 여기 8인데 여기 7하면 될 것 같아가 아니고 꼭 여기가 8이어야 되는 그 논리적 이유를 찾아. 저는 이게 이제 수학에서의 글쓰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요런 요약하고 해석하고 요런 글쓰기는 완전 필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초등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초등 부모님들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금 배우는 것들은 나중에 써먹으려고 배우는 거지, 지금 이걸 가지고 대학 가는 게 아니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는 대학 수능 시험에 안 나옵니다. 세 자리 곱하기 세 자리 곱셈 안 나와요. 네 자리 곱하기 두 자리 안 나오고요.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거 안 나와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왜 배우는 거냐면 중고등학교 때 써먹으려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 써먹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정말로 자유자재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자유자재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유형별로 하는 아이들은 자유자재로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로 이것들을 내가 생활 속에서 써먹어보는 연습이 돼 있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어디서부터 말씀드린 건지 한번 들어보시면, 수세기 있죠. 아이들이 정말 수 세는 법을 제대로 익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이들한테 만약에 한번 여러분이 제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1, 2, 3, 4, 5, 6, 7, 8, 9 다음에 별이라는 숫자가 하나 새로 생겼어. 자, 수 한번 세봐 하면 아이들이 정말 수를 제대로 셀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저는 못 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아이들은. 왜냐면 수는 세기는 외운 거예요. 99 다음엔 100이야. 100 다음에는 100을 냅두고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9 이렇게 외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해지냐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잖아요. 그러면은 3824는 3824가 아니에요. 3 곱하기 10의 3제곱 더하기 8 곱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0의 1제곱 더하기 4 곱하기 10의 0제곱이라는 거죠. 이거를 아이들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내지 못하면 얘는 수색을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하면 문제를 못 풉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네 자릿수의 자연수 A, B, C, D 했을 때 이거를 10으로 바꾸려면 A 곱하기 10의 3제곱 이렇게 바꿔야 되거든요. 이거 못해요. 근데 이게 또 어디까지 가냐면 10의 제곱이 아니고 예를 들면 3제곱이 된다거나 아니면 A 곱하기 X의 3제곱 해가지고 A 곱하기 X의 3제곱 더하기 B 곱하기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저는 같은 맥락을 생각을 해요. 이거를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1, 2, 3, 4, 5, 6, 7, 8, 9, 10 다 센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9, 9단 외워. 9단 외워. 3, 7, 24 그러면 3, 7이 왜 24니? 3, 7이 21이잖아. 그지? 다시 3, 7, 21 이렇게 하고 넘어가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가가지고 방정식을 푸는데 이게 지금 더하기 상황이야, 곱하기 상황이야, 나누기 상황이야 이거를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대부분은. 초등학교 때 지금 배우는 것들은 유형 문제 잘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생활 속에서 내가 이걸 바로 써먹을 수 있느냐 요거를 꼭 체크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